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 145강은 내 목을 벨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최익현의 위정척사인데요. 조선 말에 단발령이 내려지자 최익현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거부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마도로 압송되는 최익현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도끼를 앞에 두고 내가 올린 상서가 부당하면은 내 목을 치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장면, 단발령 선포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위정척사 운동이란 것이 뭔지, 그리고 늘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카톨릭에서 제사와 술, 담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갑오개혁의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위정척사파들이 어떻게 그 운동 방향을 바꿨는지, 그리고 단발령에 대한 이제 반발, 최익현의 모습입니다. 먼저 위정척사 운동이 뭘까요? 위정, 정학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위정이죠. 다른 모든 종교와 사상을 사학으로 그릇된 학문으로 봐서 배격하는 척사 운동. 이걸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주자의 주희죠. 중국 남성의 유학자인 주희를 높여서 주자라고 하는데 주자 가리가 있습니다. 관혼상제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은 갓을 쓰는 성인식을 말하고 호는 이제 혼례식이죠. 결혼식. 상례는 장례식, 제례는 제사 지내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자 가래에 그 법도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이대로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유교학파군 수구당, 전통사회 체제를 고수했기 때문에 수구당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조선 말기 외국에서 서양의 학문과 천주교가 들어오자 또 국내에서는 또 실학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사도로 그릇된 도리로 배척하는 그런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화 사상과 이제 위정 척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양화진 절두산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목이 잘려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그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한강변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1866년 병인 박해 때 8천여 명의 신자들이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한강에 던져졌는데요. 머리가 잘린 산이라는 뜻으로 절두산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했을 때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이곳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전통적인 예교 질서의 충혈을 부정하고 했기 때문에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단 사설로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정척사 운동은 처음에는 개항, 외국과의 통상을 반대하다가 항일 의병 운동으로 바뀌게 되고 나중에는 반외세, 자주운동으로 이렇게 성격이 변해가게 됩니다.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제 국제관계 흐름에서 뒤떨어진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90년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지하라는 이런 지시가 떨어지고 1791년 10월에 진산 사건, 자기 부모의 위패까지 다 제거한 이 사건이 일어나서 박해를 받죠. 자, 그런데 1936년 일본의 신사참배를 또 허용하는 이런 일을 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교황청은 중국 의례에 관한 훈령을 공포함으로써 조상 제사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요한 바오로 2세는 다른 문화와 전통에 대한 멸시의 역사를
참여하는, 용서를 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2년 4월에 한국천주교 주교위원회에서는 제사를 허용하는 그런 어, 법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당,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술하고 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향락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는데요. 예수는 12 제자들과 갖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내 새 계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면서 빵과 함께 포도주를 마십니다. 십계명에도 금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개신교와 달리 천주교에서는 음주를 금하지는 않고 있다. 음식은 삶의 각자 취향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거나 약간의 음주를 즐기는 사제들, 교황도 있을 정도인데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도 끊고 술도 적당히 마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그 서거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살아생전에 젊은이들에게 술과 담배를 멀리하라 이렇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가보개혁의 실패인데요. 가보개혁, 가보경장이라고 부르는 이 운동의 목표는 근대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분제, 즉 노비제를 폐지하고 은본위제의 금융정책을 실시하고 조세의 급납을 통일, 세금을 이제 돈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초혼, 일찍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부가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고 고문한다거나 연자법,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함께 처벌받는 이런 악법을 폐지하는 이런 이제 그 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재필 이런 분들이 이제 앞장을 섰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가보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을미사변, 일본이 예, 그 명성황후, 민비라고도 부릅니다만은 낮춰서 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의 이제 알관파천이라고 해서 이제 그 궁궐에서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이런 사건으로 해서 이제 친러파가 특세하게 되고 김홍직 같은 이런 핵심 인물들이 백성들에게 살해되거나 일본으로 도주함으로써 가보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항일 의병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대한의 국권을 수호하고 매국 역동,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을 격살, 없애고 또 항일, 무장투쟁 등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유학자들은 보수적인 화이 사상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승화시켜 나갔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를 받들고 이적을 물리친다. 존화 양이론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 이렇게 자부하면서 우리나라는 동쪽에 오랑캐, 서쪽에 오랑캐, 서유, 남만, 북쪽 이렇게 해서 주변국을 이제 오랑캐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최익현이 등장하는데 최익현은 이항로의 제자로서 구한말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고 위정척사파의 중심이었는데 자, 그 전부터 흥선대원군의 월권 행위를 비판한다거나 고종이 황제 칭호를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것도 옳지 않다고 바른 말을 했던 그 학자입니다. 1876년도 조선이 이제 일본과 강화 조약으로 나서게 되자 강화군에 나가서 지부상소를 올렸는데
지부상소라고 하는 것은 도끼를 옆에 놓고 상소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내가 올리는 상소가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이 도끼로 나의 목을 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고려 충선왕 때 우탁이란 분이 지부상소를 올렸고, 문종왕후를 비판했던 남명 조식 선생, 그리고 최익현,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발령에 대한 반발의 역사가 있는데요.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살해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후인 1895년 11월에 김홍직 내각은 단발령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위생에도 좋고 작업하는 데 편리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는 고종의 조칙,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선포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이것을 살아있는 신체에 가해지는 심각한 박해로 받아들인 백성들의 반감은 크게 다다랐습니다. 11월 15일 고종은 태자와 함께 당일로 단발을 했는데요. 6일충 같은 사람이 당시 유림의 거두였던 최익현을 투옥한 뒤에 단발을 강요하자 최익현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불감회생이라, 신체의 모든 털과 신체 각 부위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단호히 반대를 했고, 특히 이때 두가단이나 발불가단이라, 머리를 자르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털을 자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반대했던 겁니다. 결국 김홍직 내각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고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함으로써 말하자면 온건개혁파, 쾌화파, 친일 내각은 붕괴하고 맙니다. 그리고 1905년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자 이 최익현은 납세를 거부하고 철도를 이용 안 하고 일본 상품을 사지 않는 이런 운동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의병을 모집하게 됩니다. 여기는 을사늑약 장면이고요. 그리고 1906년 전라북도 태인에서 이제 의병을 일으키다가 광군에 체포돼서 대마도로 유배를 떠나는데, 대마도는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사이에 있는, 일본 말로는 스시마 섬이라고 부르죠. 대마도로 유배를 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이제 단발을 요구하자 단식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대항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강제로 입에 음식을 넣었지만은 모두 뱉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대마도 이제 그 섬의 지도자겠죠.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또 고종 황제가 왕명으로 단식을 명령하자 결국에 중단했지만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1907년 1월 1일 대마도성 감옥에서 중풍과 풍증과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했는데, 그때 나이가 74세였습니다. 1962년 3월 1일 3.1절을 맞이해서 최익현에게는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여기는 최익현의 고향인 그 청양 칠갑산 그 입구에 있는 최익현의 동상이고요.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에 일어났던 위정척사운동은 정학인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 삿된 것들을 배격하자는 구호를 외쳤던 거고, 처음에는 개항을 반대하다가 항일 의병운동으로, 그리고 반외세 자주운동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가톨릭에서 제사와 술, 담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금지하는 것보다도 특히 술, 담배는 절제하기를 권하고 있다. 가보개혁이 실패한 것은 을미사변과 아간파천, 그리고 중심 인물들이 몰락했기 때문이고, 가보개혁 이후에 항일 의병운동과 민족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위정척사운동은 성화돼 갔다, 그런 얘기고, 지부상소는 도끼를 옆에 놓고 상소를 올린다는 뜻이다. 단발령, 두가단이나 발불가단, 내 목을 벨지언정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그리고 최익현은 마침내 74세로 이렇게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율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